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창조적 파괴를 해가지고 우리 당을 새로운 정당으로 만들어 주기를 바라고 또 저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그런 생각입니다. 이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컨벤션 효과를 노리고 해가지고 흥행을 해서 이제 우리 후보를 잘 뽑아야 됩니다. 1차로 제가 좋은 후보를 찾겠습니다. 우리 이 국민의힘이 내년도 4월 소위 시장 부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대한 준비와 함께 다음에 이제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당의 지금 변화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당의 변화를 어떻게 추진을 해가지고서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다가 이따 가서 얘기를 할 거예요. 예, 오늘 정치권에서 관심을 모을 만한 회동이었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김무성 전 대표와의 만남, 이 내용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장성철 공간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나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석 잘 세셨죠? 네. 장성철 소장한테 좀 먼저 물어보는 게, 김무성 대표가 지금 그 포럼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전 대표가. 그런데 이 포럼에서 강연하는 것이 이번이 7번째인가 되는데 매번 하는데 이번에 김종인 위원장을 부른 모양이죠? 네. 그러면 특별 모임은 아니고 이번에 나와서 해라 그랬는데 원래 비공개로 합니까? 원래 비공개 아닌데 오늘은 인사 말씀만 간단히 하고 비공개로 했다라고 하고요. 예. 지금 전현직 의원 45분이 지금 참석을 하고 있고 6시까지 이제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만찬까지 예정돼 있답니다. 강연 주제는 어떻게 하면 재집권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논의를 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많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감추고 싶어하는 얘기도 있을 것이고 기본적으로 내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군은 어떻게 할 거냐, 선출을 어떻게 할 거냐, 대선 후보는 어떻게 좀 염두에 두고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솔직 담백한 생각들이 오고 갈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번에 두 사람이 만난 것을 두고 혹시 대선이나 부산시장 재보선에 김무성 전 대표를 후보감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런 관측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김무성 후보 차출론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언론에 이러할 수도 있다라고 릴리스를 한 게 김종인 대표 측의 측근이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녀요. 근데 김무성 대표는 기본적으로 부산시장 나갈 생각이 없답니다. 본인이 단정적으로 표현을 했고 저분은 기본적으로 70살 이후에는 새로운 공직을 맡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평상시에 생각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지금 70에 넘었습니까? 그렇죠. 52년생이시죠. 그러니까 70은 아직 안 되셨나요? 아직 안 됐잖아요. 네. 근데 그때 새로운 일들을 하는 것은 이것은 국민들께 좀 죄를 짓는 거다라는 표현까지 쓰셨었어요. 좀 젊고 활기찬 분들이 이렇게 공직을 담당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 부산시장 나갈 가능성은 0%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낮다고 보시는군요. 네. 근데 김무성 전 대표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지 뭐 아예 모든 선거에 안 나가겠다 그런 얘기 한 건 아니었잖아요. 기본적으로 선출직 공무원은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까? 네, 선출직 공무원이라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선거에 나갈 일은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오늘 만남 어떤 시각에서 보셨습니까? 장성철 소장이 뭐 너무 잘하시는 분이라서 다 얘기해서 제가 뭐 더 말을 보탤 건 없을 것 같은데요. 시청자들은 왜 저렇게 잘할까 궁금하기도 할 텐데 김무성 전 대표 보좌관을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속속들이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좀 떨어져 있는 입장에서 생각하자면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김무성 전 대표는 상당히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야권에 주자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또 주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꾸준히 만나고 다녀야 할 필요도 있을 거고요. 결국은 현재 주자로 거론되는 사람들의 지지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야권에도 후보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끊임없이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김무성 전 대표도 후보군에 충분히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부산시장은 제가 볼 때는 체급에도 맞지 않고요. 김 전 대표가 부산시장으로 갈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 야권에서 후보를 정의 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은
뭐 만약에 대권 주자로 갈 가능성은 저는 뭐 전무하다, 없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예. 조금 이른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사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누군가를 만난다 하면 관심을 갖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국민의힘의 뚜렷한 대선 주자가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이겠죠. 어쩌면 이게 국민의힘 지지율 정체와도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뚜렷한 대선 주자가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효과가 없다는 것이죠. 어제 박형준 전 미래통합당의 공동선대위원장 만났는데 여왕벌 표현을 얘기하더군요. 상당히 흥미로웠는데요. 그 내용 잠깐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이 그 전신 정당이나 세력들을 쭉 가져왔던 소위 말해서 비호감의 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30%의 그 보수층 지지는 확고하게 받고 있지만 소위 중도층 그리고 20대에서 40대까지의 젊은 세대 또 충청과 수도권의 지지 이런 것들을 받으려면은 소위 그 전통적인 그 기존 보수 정당에 대한 비호감의 벽을 뚫어내야 되는데 그 비호감의 벽을 뚫어내는 건 여러 가지 어떤 정책이나 또 이게 체질, 관행 이런 것의 변화도 필요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역시 정치적으로 말하면 여왕벌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직은 그 야권의 뚜렷한 정치적 여왕벌이 아직 없죠. 여권에는 이낙연 대표나 이재명 지사나 이런 그 여왕벌 후보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아직 차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그 여왕벌을 찾는 문제가 이 하루아침에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보기에는 내년 재보선 선거를 끝나면 그 과정에서 기존의 이 대선 후보로 잠재적 후보로 꼽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새로운 여왕벌이 등장할 수 있고 또는 기존에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수도 있고요. 그런 가능성은. 김성환 평론가 여왕벌 그리고 비호감. 여왕벌은 없고 비호감은 많고 그런 지적을 했어요. 한 정당이 어떤 국민들한테 호감을 사게 만든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건 민주당의 과거 시절을 돌아보면은 다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근 10년 가까이를 비호감 정당으로 계속 유지를 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내부적으로 새로운 대권 주자를 만들고 대권 주자를 중심으로 해서 뭉쳐가고 이렇게 하면서 대선에서 한번 패배하는 그런 아픔을 겪고 난 다음에야 집권을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우리 차기 대권에서 뭔가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쩌면은 무리한 욕심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부터 결국은 저는 대권 후보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외부에서 누굴 데려온다 하더라도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신뢰를 얻어가면서 그 작업을 하지 않는 한 결국은 따로 놀 수밖에 없고 대권에서 승리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후보군을 만들어가는 과정일 텐데 그 만들어가는 과정도 어느 순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짠하고 만드는 그런 과정은 아닐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지금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 중에 후보들을 만들어가는 작업이 오히려 우선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성철 소장, 국민의힘 야권의 인물난 어떻게 돌파해야 될까요? 먼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지금 대선이 대략 1년 한 8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대선 후보 감별사처럼 누구는 이것 때문에 안 돼, 누구는 이것 때문에 안 돼 이런 식의 폄하하는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보다는 국민의힘이라는 공당에서 대선 후보군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줘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어떤 회의를 통해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 자신의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께 직접 알릴 수 있는 그런 활동 공간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런 거는 꽉 막아놓고 당신들은 안 돼, 내가 정할 거야 이런 식의 욕심을 부리는 순간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망하고 국민의힘도 망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이 욕심을 버리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욕심을 버린다 말씀하시니까 지금 일부에서는 정말 저렇게 뚜렷하게 대선 주자 나오지 않도록 만드는 상황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냐, 본인이 생각이 있는 게 아니냐, 또 뭐 측근들이 김종인 외에 대안 없다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다고 해요.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정황상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혹시 김종인 위원장이 출마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면 이럴 수가 있죠. 다른 사람들이 별로 뜨지 않아요. 지지율도 나오지들 않고
국민적인 선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 그래? 큰일 났네. 김종인밖에 없네. 이러한 기다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그런 생각 갖지 않더라도 김종인 위원장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참모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스케줄을 짜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자, 다음 이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의사 국가고시 관련 문제인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의사들 집단 파업했죠. 그러면서 의대 본과 4학년 학생들이 의사국시 안 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한 번 기회를 줬는데 또 안 봤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못 봐. 그랬는데 다시 입장을 바꿔서 응시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시험 당신들이 마음대로 보고 싶으면 보고 안 보고 싶으면 안 보느냐. 이런 거부감이 좀 있었죠. 여론조사도 그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이러다가 결국 시험을 못 보게 될 것 같으니까 학생들 대신에 병원장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리 사과를 한 거죠. 이것을 놓고도 지금 비판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련된 녹취 하나 들어보죠.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한, 국민들의 마음을 우리가 사지 못한 이 점을 깊이 반성합니다. 질책은 선배들에게 해주십시오. 6년 이상 열심히 학업에 전념했고 또 잘 준비한 우리 의대생들이 미래 의사로서 환자 곁을 지킬 수 있도록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저는 가능한 국민적 합의 속에서 문제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의료진들의 부족은 저희는 또 별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대생 몇 사람의 사과만으로 이 국민들의 수용성이 갑자기 높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같이 고민하면서 문제를 현명하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국민들 여론은 네. 지금 시험 안 본 본과 4학년 학생들한테 그렇게 호의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의료계가 자초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하고 의료계가 갈등할 수 있어요. 갈등할 수 있지만 그건 정부하고 싸우는 거지 국민하고 환자하고 싸우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진료 거부 사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면 정부하고 합의하고 난 다음에 그동안에 그런 불편을 끼쳤던 환자들께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의대생들이 거부를 하고 있는데 의대생도 빨리 시험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왔어야 하는데요. 이번에도 전 좀 아쉬운데 의정 합의가 이루어진 게 9월 4일입니다. 지금 병원장들이 모여가지고 입장 발표한 게 오늘입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그리고 의대생들이 시험 보겠다고 입장 밝힌 게 의정 합의한 지 20일 만에 시험 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전공의들은 아직 사과도 안 했습니다. 의사협회가 사과한 것도 한참 뒤의 일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국민들은 그냥 정부하고 의사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치료하고 싶으면 치료하고 아니면 치료 못 받고 뭐 사망해도 어쩔 수 없는 그런 대상인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이번에 병원장들이 입장을 밝혔지만 이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소장,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파업한 건 정말 잘못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 입장과 방침대로 하면 내년도에 의료 체계가 상당히 힘들어질 것 같아요. 공보의도 부족하죠. 레지던트, 인턴 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가 감정 싸움 하지 말고 서로 요구하는 걸 들어주면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건복지부 이창준 의료정책관이 제대로 된 얘기를 했어요. 의료계 전반적으로 사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정부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의료계가 전반적으로 과거에 잘못된 파업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취하고 정부도 그걸 받아들여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사과하면 문제가 풀릴까요, 김성환 평론가?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습니다. 최근에 젊은 층들이 갖고 있는 공정이라고 하는 화두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요. 정부가 나름의 기회들을 충분히 줬던 것도 사실이었고 그리고 의사들도 자신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치료할 수 있는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의사이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이 모든 사태가. 근데 그 의사들이
나는 시험 보지 않겠다고 얘기했으면 보지 않겠다고 한 것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 그게 바로 공정이다. 다른 시험 보고자 하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차별이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 감정을 좀 풀어줄 수 있는 상태까지 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의료계가 단순히 사과하는 문제가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의료계가 좀 공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약속도 좀 해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장성재 교수. 정부는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법과 원칙을 지키다 보면 국민들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에 몰릴 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사과 반성이 있으면 재응시 기회 줘서 한번 구제해 주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한 사안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정부도 뭐 아예 안 된다라는 건 아닌 것 같죠. 국민들의 어떤 공감대 형성, 정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정말 깊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국민권익위가 지금 중재를 나서 중재 역할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권익위를 통해서 뭔가 중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10월 20일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다고 하니까 의료계가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 보여주고 정부도 좀 책임성 있게 이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자세를 보여준다면 답이 전혀 없는 것은 또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